뭐 어쨌든 이경재 변호사 얘기하기를 예. 아들이 좀 멀리 지금 남겨져 있고 예. 또 뭐 어머니가 현재 구속된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도 많이 호소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모녀를 함께 구속하는 건 그렇죠. 좀 뭐 우리나라 어려운 점. 지금 예. 그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러니까 뭐 아버지나 아들 또 뭐 이래 이 부모와 자식을 예. 함께 이렇게 구속하는 경우가 그렇게 그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많지 않다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예. 또 지금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2억 만리의 아들을 두고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지금 범죄 혐의가 충분하게 소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인신을 구속해 놓았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녀 관계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또 모자 관계의 또 그런 네. 측면에서 상당히 또 그 피고인에게 정유라 피고인에게 상당히 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관습상 또 인정상 봤을 때 그런 좀 못할 짓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네, 네. 부분들도 아마 작용을 한 것이 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앞으로 상당히 그 수사를 하는데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네. 어떻게 보면 이 정유라 씨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이 국정농단 게이트 사건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한 조각이었다고 네, 볼 수 있는 네.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이번에 구속영장이 만약에 받아들여졌다고 한다면 정유라 씨를 최소한 20일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 정유라 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불러서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또 최순실 씨의 관계를 정유라 씨가 목도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그런 추가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삼성과 관련된 그 뇌물 문제도 네. 사실 최종 수혜자가 어떻게 보면 정유라 씨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유라 씨가 이 추가적인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데 있어도 상당히 또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최순실 씨가 갖고 있는 혐의 중에 큰 혐의 중에 하나가 이 자신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부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일정 부분 정유라 씨가 관여한 걸로 보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지금 사실 추가 수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 벽이 지금 막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 뭐 예.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에 한번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포기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아마 네. 수사를 좀 더 하고 보강 증거들을 확보해서 좀 더 많은 혐의, 예를 들면 앞서도 뭐 두 분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 좀 뭐 외국한 관리법 위반이라든지 뭐 범죄 수익 은이라든지 예. 또 하나는 뭐 또 뇌물 혐의까지 추가해서 아마 이렇게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인다고 봅니다. 네네네네. 하여튼 귀국할 때부터 여러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한 게 뭐 나이도 많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뭐 완전히 무슨 그래서 멘탈 갑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전혀 모른다고 할까요? 네. 순진무구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모든 걸 엄마 탓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전혀 몰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도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이렇게 한 게 좀 어떻게 좀 통한 것 같긴 해요. 뭐 그죠? 정유라 씨의 전략이 일정 통한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죠. 네. 일단은 그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도 굉장히 눈물로 호소를 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고 네. 또 2살배기 아들 부분도 적극적으로 이제 아들과 좀 만나고 싶다라는 부분을 이 판사 앞에서 적극적으로 또 설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먹힌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조금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네. 뭐 법원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저는 검찰이 왜 정유라 씨에 대한 영장 청구 부분에서 혐의 사실을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두 가지로 했는가? 네. 그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다른 있어요. 부분을 적시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업무방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정입학 문제와 그렇죠. 학사 과정에서 편의를 받은 특혜를 받은 그 부분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는 것은 청담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승마협회로부터 허위로 공문을 받아서 그걸 봉사활동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제 출석 이런 부분에서 좀 편의를 특혜를 받은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최순실 씨가 엄마가 상당 부분을 한 것이고 정유라 씨는 단순히 거기 이제 묻어간 하나의 그런 경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유라 씨의 주된 혐의는 외국한 거래법 그러니까 이 불법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과정. 그렇죠. 지금 독일 현지에도 정유라 씨 명의의 주택이 5억 원짜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한 과정. 그리고 이 삼성의 지원금을 이른바 승마 지원금이라고 빼돌리는 과정. 그것과 관련된 이른바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그 위반 혐의. 그리고 이 삼성의 돈과 관련된 뇌물 수수 혐의.
이 부분이 사실은 정유라 씨와 관련돼서 더 중요한 부분인데 네. 왜 검찰의 영장 청구 과정에서 정유라 씨 혐의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빠지고 네.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만 들어갔는가? 저는 그것이 상당히 좀 검찰에서 너무 이 정유라 씨 부분을 쉽게 생각한 것 아니냐. 네, 네, 네. 저는 뭐 판사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 혐의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기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저는 영장 청구할 때 나머지 부분이 다 들어갈 걸로 네, 생각을 네, 네, 해서 구속되지 않을까. 저도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두 가지만 딱 돼 있어서 네. 왜 검찰이 그렇게 했을까? 그 부분은 좀 의구심이 있는데 앞으로도 저는 뭐 검찰이 혐의를 더 밝혀서 재청구할 가능성?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별로 높지 않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봅니다. 네네네. 자, 윤석열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법원이 얘기한 것처럼 구속영장 담당 판사인 것처럼 이미 업무방해 혐의라든지 위계에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이건 이미 증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문제, 외국환관리법이라든지 재산해이도피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건 좀 구속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적시하지 않고 어떻게 열심히 안 한 겁니까, 검찰이? 글쎄요.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어떤 싶습니다. 한계가요? 일단 구속영장 등을 청구했다는 게 네.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거거든요. 구속 자체가 처벌이 아니고 수사를 위한 절차, 조치가 그러니까요. 바로 구속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때까지 정유라 씨가 국내에 들어온 지 정말 48시간, 들어온 지는 48시간도 아니죠. 약 30몇 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야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것만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기재를 했는데 네. 그것마저 발부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검찰 측에서는 약간 당황할 것 같고요. 네.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그 다른 혐의점에 대해서도 뭔가 의심은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한 그 피의자로 분류는 돼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증거가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더 부족하기 때문에 네. 차마 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의 수사를 통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소환해서 조사한다. 그 과정에 그 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네. 기소할 때 참고한다. 제가 볼 때는 검찰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까 저 차재영 교수께서는 검찰이 이제 네. 열심히 더 수사해서 네.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정숙 국장님은 지금까지 본 거에 따르면 예. 별로 열심히 앞으로도 안 할 것 같다. 학업의 뜻이 없을 것 같다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영장 재청구를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까지 그 검찰이 꾹 해왔던 간행을 봤을 때도 그렇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사실 이 요지시로 했던 것이 그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한 재수사였지 않습니까? 네. 재조사였기 때문에 재조사를 그렇죠. 이야기를 네. 했기 때문에 이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사실 지금 이제까지 쭉 그 특검이나 검찰을 통해서 수사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정유라 씨의 역할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정유라 씨를 지금 신병을 확보해야만 앞서도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네. 좀 더 보완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야만 공소 유지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네, 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소유지. 공소 유지를 해서 유죄를 그러니까 끌어내는데도 네. 지금 정유라 씨의 이 진술이 반드시 이제 좀 상당히 근거 있는 아주 중요한 진술을 받아낼 필요가 있다고 네, 저는 네, 보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도에 의하면 지금 검찰은 오늘 초비상이 걸렸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지검은 주요 관계자들 다 지금 출근을 해서 네. 아마 지금 대책도 논의하고 재청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도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이번에 이 정장 청구를 하면서 뇌물죄, 삼성에 대한 뇌물죄 부분은 아마 적실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렇죠. 예. 아마 그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네. 분명히 승립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수사가 좀 미진했기 때문에 네. 그건 빠졌다고 하더라도 아마 재청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78억이라는 돈이 최순실 씨에게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코레 스포츠라는 걸 통해서 이 코레 스포츠의 지분을 지금 정유라 씨가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범죄 수익을 같이 얹어간 혐의 네, 그런 네.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평창동에 있는 땅을 통해서 그걸 담보를 잡혀서 이거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예, 독일에 독일로 독일을 썼다는 갖고 와서 거죠? 주택을 산 부분 네. 그런 부분들도 외국환 관리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아마 그런 것들을 보강을 수사를 해서 네. 아마 재청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물론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자, 소정수 구장 여쭤보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 철저히 하라. 이게 그냥 어쨌든 윤석열 중앙지검장 임명한 네. 가장 중요한 이유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윤석열 지검장은 지금 휘하 검사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다그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뭐 이번 정유라 씨의 영장 기각만 가지고 전반적인 그 공소유지 부분에 큰 문제가 생겼다 뭐 이렇게 판단하기는 이르죠. 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흐름 속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뭐 많은 국민들도 그렇지만 강제 송환 일단 된 상태고 네. 거의 200일 이상을 도피하다가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봤던 그런 부분에 견져 본다면 기각돼서 풀려난 부분이 상당히 이제 좀 의외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고 네네. 그런 부분들은 그럼 뭔가 좀 이 검찰이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갖게 하는 것이거든요. 윤석열 지검장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것이고 앞으로 관련해서 정유라 씨의 뭐 신병 문제뿐만이 아니고 조금 더 이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뇌물수수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말 구체적으로 더 좀 하나하나 꼼꼼하게 어떤 일 처리를 해나가야 되는 더 무거운 짐을 좀 지게 됐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우리 이종무 시장께서는 앞으로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장 재청구를 비롯해서 검찰 수사의 방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또 검찰은 그런데 부담을 좀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국민적 공분은 맞아요. 국민적 공분 때문에 네. 이 부담, 그러니까 이게 기각된 것에 대한 부담. 그러려면 어떻게 뭐 인터폴에 이렇게 또 공조도 하고 해서 그 난리를 치면서 덴마크에서 데려왔느냐. 그럴 자신이 없었으면 뭐 이런 비난도 받고 있는데 네. 역으로 또 하나 진짜 사실 지금 이경재 변호사 측이 주장하는 부분, 그러니까 모녀의 어떤 문제, 모녀를 한꺼번에 구속하는 문제가 네. 고작해서 업무 방해죄, 그러니까 부정입학이냐. 부정입학할 당시에는 미성년이었거든요. 네네. 미성년자인 그 학생에 대해서 부모가 시킨 대로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미성년자인 그 본인한테도 그 죄를 물을 수 있느냐. 네. 업무 방해죄와 네네. 또 고등학교 시절의 위계, 그러니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예. 방해죄.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또다시 똑같이 다시 이제 영장을 청구한다면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다시 한번 뭐 했을 때 다른 부분 뭐 범죄 은닉이라든지 혹은 뇌물죄와 관련된 공모를 했다든지 이런 결정적인 어떤 증거가 없으면 사실상 검찰로서도 똑같은 부분에서 똑같이 재영장을 청구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그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겠죠.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칫하면- 혹시 다른 자칫하면 이 부분이 이제 검찰로서는 확실히 구속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재청구를 했다가 그건 안 되죠. 또 기각이 되면은 그야말로 상당한 정말 타격을 받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것을 면밀하게 따져볼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흐름을 봤을 때는 재청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네, 검찰이 아마 앞으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은 결국 이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재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결국은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부분에서의 공소 유지 관련된 굉장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네. 8월 말이면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니까 예. 아마 윤석열 지검장으로서는 정유라 씨에 대한 부분보다도 그쪽에 상당한 예, 좀 관심을 좀 기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시죠. 이겁니다. 지금 그 윤석열 그러니까 윤석열 지검장이 팀장으로 갔던 박영수 특검이 네. 처음에 그걸 좀 많이 얘기했어요. 최태민 씨와 관련된 수사도 하는 것처럼 박영수 네. 특검이 시작할 때부터 종교 문제, 나도 사이비 종교와 관련해서 수사를 해본 적이 있다라고 박영수 특검이 맨 처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부분은 바로 최태민 씨와 관련된 수사까지도 하겠다는 의지고, 최태민 씨와 관련된 수사를 하겠다는 건 사실은 이 재산 은닉, 최태민 씨로부터 출발해서 재산을 어떻게 은닉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졌거든요. 예, 박영수 예. 특검 당시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사실 실제로 이
정유라 씨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과 관련된 수사가 진전이 없어서 증거가 제대로 없어서 업무방해죄 고작해서 업무방해죄만 갖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비난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그래서 만약에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범죄은닉과 관련해서 최순실 범죄 씨 수익은닉. 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의 어떤 그런 도피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수사를 전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비난. 네. 그러니까 그런 비난을 사실 받고 있는데 정말로 지금까지 어떤 수사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확신이 있다면 사실상 밀어붙여야 된다. 범죄 은닉과 또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최태민 씨 일가와 관련된 어떤 독일로의 어떤 도피 자금 이 부분은 밝혀야만 하는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현재 구속 필요성이 없다면 억지로 구속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검찰이 절실하게 수사하지 않아서 그랬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검찰이 정말 어떻게 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좀 화제를 바꿔서요.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동정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오찬 관련해서 발표한 얘기를 들어보시죠. 새 정부의 출발을 잘 하셔서 국민 지지를 크게 받고 계시고 미국에서 만난 정부 인사들도 주로 전 오바마 정부 인사들이긴 하지만 한국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면서도 취임 초부터 국민 지지를 높게 받고 있는 새 정부에